휴대전화 잠금 설정 잘 해두고 계십니까?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좀 귀찮으신 분들은 사실 이걸 좀 간단하게 하거나 잠금 설정을 아예 안 해두기도 하죠. 그런데요,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안진용 기자. 장년층 휴대전화만 노린 범죄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밑그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가게로 들어온 한 남성이 보이시죠? 네. 주인은 자리를 비운 듯 주위를 살피며 잠시 이 남성 머뭇거리더니 휴대전화를 잽싸게 주머니에 넣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. 아, 저렇게요? 자, 이 남성 여기서 범행이 그치지 않습니다. 네. 또 다른 식당으로 가는데 여기에선 또 이제 손님인 척을 합니다. 네, 같은 남성입니다. 네. 직원이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사이 주방 쪽으로 쓱 가는 모습이죠. 네. 휴대전화를 허리춤에 넣고 저렇게 또다시 사라집니다. 아이고. 벌써 세 번째 가게, 이제 다른 가게로 가게 됩니다. 저희 다른데요, 또? 네, 뭔가를 이번엔 물어보는 듯 주방으로 다가가더니 네. 제 것처럼 익숙하게 또다시 저렇게 슬쩍 휴대전화를 챙깁니다. 아이고. 해당 절도범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, 부산,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식당과 옷가게 등에 들어가 주인의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. 이 절도범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무려 45명,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. 2억 7천만 원이요? 아니, 이용재 평론가, 이 휴대전화만 가져간 건데 어떻게 이 피해액이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? 네, 일단은요,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에 가보면은 이 계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거기 테이블 위에 이 핸드폰이 굉장히 무방비하게 열려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충전기만 꼽혀서. 네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핸드폰은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지갑형 케이스를 쓰세요. 아, 옆에 지갑처럼. 네, 그래서 이렇게 네. 어르신들에게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가려지잖아요. 네. 그죠?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신용카드도 꽂혀 있는 경우가 있고, 심지어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메모로 이제 꽂혀 있는 경우가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 범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아. 왜냐하면 이 배달 뭐 이런 주문 같은 거 핸드폰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무방비하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훔쳐 가가지고 뭘 했느냐? 이 비밀번호 거기 쪽지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신용카드 대출 받고 현금 인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거래소. 요즘 금 비싼 거 어떻게 알고? 네. 금거래소 가서 금까지 샀다. 이런 아이고. 이야기입니다. 아니, 사실 이남희 기자, 뭐 지갑형 케이스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네. 그리고 사실 뭐 또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범죄에 악용할 생각을 한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더 화가 나는 거는요. 이 피의자 남성이 그것도 굉장히 영세한 식당, 또 옷가게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네. 정말 그렇게 막 돈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반 또 서민층의 어떤 중장년층의 휴대전화를 훔쳤다, 그걸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남성이요. 이미 상습 절도 혐의로 27범, 전과 27범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른 건데요. 이미 이렇게 적발되기 전에 타 지역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 남성 쫓고 있었습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잠깐 일하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까지 모두 훔쳐간 걸 안 순간 이 피해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? 휴대폰에 뭐 주민등록이 있었지, 운전면허증 있지, 카드 2개, 3개 있었지. 이게 내가 패턴을 해놨어. 근데 패턴을 찾은 거야. 그거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찾을 수 있기야. 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,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. 꼬박 3일을 장사를 못하고 물고 다니면서. 그래서 뭐 경찰 찾아봐야 뭐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데. 근데 지금은 이제 덤덤해. 아니, 허준 변호사. 그러니까 있는 돈만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. 이 절도범이 그러면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현금 서비스를 받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현금을 인출한 부분, 뭐 금을 산 부분 이런 거는 결국에는 위험 부담을 피해자가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뭐 청구해서 이기면 재판 결과 받아든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좀 위험 부담을 나눠질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네. 비대면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본인 확인을 하는 의무를 상당히 고강도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 요즘 법원의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은행 쪽에서 만약에 뭐 실무
실물,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아니라 2차 사본을 가지고 대출을 만연하게 해줬다라든가 뭐 영상통화 같은 것들로 뭐 철저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좀 나눠서 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네. 최근에 어떤 판례가 또 있었냐면 저렇게 휴대전화 안에 신분증을 저장을 해놓으면 이거는 사용자의 책임이다. 그러니까 대출 채무 명의자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판례들이 주류인데 네.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요. 그거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100%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. 이런 판례도 나오기도 했거든요. 그렇군요. 아직까지 판례가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과 좀 위험 부담을 나눠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저 사람 지금 전과 27범인데 네.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. 절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 실형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최고 법정형이 25년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속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고요. 네. 25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문제는요. 이런 장년층의 습관을 노린 범죄라고 해야 할까요?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아니 안지정 기자, 이번에 노린 거는 어르신들의 잠금 패턴이에요. 네, 이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인데 진주 지역 사우나 7곳을 돌면서 4,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쳤습니다. 이 남성은 동종장거가 있었는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 네. 사우나에서 일단 미리 준비한 도구로 탈의실 옷장문을 엽니다. 그다음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쳤는데 네. 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과거 이 비밀번호 시절에 2580, 0000인 것처럼 보통 어르신들이 쉽게 기억이나 니은, N 형태로 한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피해자분 영상도 보셨는데 휴대전화를 살짝 들면 이게 보인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같은 패턴을 계속 손가락으로 문지르다 보면 그 부분이 빛에 반사시켰을 때 그 자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패턴도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잠금 패턴을 풀었었고요. 또한 이 지갑형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요.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카드에 전화 걸었을 때 신분증이 같이 있는 경우 그걸로 확인을 해서 비밀번호까지 들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바꾼 후에 현금을 인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 이게 보인다라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이용재 평론가, 저도 당장 지금 잠금 패턴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쓰고 계세요?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안면 인식이 있어서 네. 비밀번호에 조금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합니다. 말할 수는 없지만 네. 누구나 다 제 핸드폰 손에 쥐면은 바로 그래요? 해제가 가능할 정도예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사실 방심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자기 생일번호도 절대 안 된다 생각하시고 가족들 생일번호 안 된다 생각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위인의 생일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. 굉장히 신박하고 신박하네요. 네, 아무도 네. 상상할 수 없는 거. 이런 걸로 비밀번호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남희 기자 어때요? 저는 지문이요. 그러니까는 홍채나 보통 근데 예전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지문 인식되는 폰이 아닐 수 있는데 저도 꼭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어르신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홍채나 지문 인식 같이 내가 아니면 이 잠금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것 패턴으로 바꿔 놓으시는 네.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갑자기 저 지금 저희 부모님 걱정이 돼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사실 그런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면 휴대전화나 스마트폰, 특히 이거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악용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간 사례가 있어요. 상당히 악질적인 수법입니다. 연세 많으신 분들은 휴대전화에 뭐 소액 결제 같은 것도 잘 못하시고 설령 결제됐다는 문자가 오더라도 이걸 그냥 만연히 생각하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인데요. 30대입니다. 스마트폰에 서툰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모텔에 간 거예요. 그래서 숙박하는 척하면서 머무르면서 네. 이 업주한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. 내가 나중에 요금은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휴대전화를 빌립니다. 빌려서 자기가 여기서 개인머니 무려 15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개인머니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결제한 소액 결제 금액만 4,500여만 원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2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머니를 결제를 하고 이거를 굉장히 대담한 게요. 현금으로 또 환전을 합니다. 그러면은 명의자 계좌로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은 그 명의자분은 소액 결제인지 모르니까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네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보내준 거니까 그거 제 계좌로 다시 좀 이체해 주세요 해서 현금을 아예 뜯어가는 방식도 썼다는 거예요. 아이고. 결국에는 구속 송치됐습니다.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
이호재 평론가.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. 너무 속상한데 이제 앞으로 이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뭐 노인분들한테 뭐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, 뭐 디지털 문해력을 뭐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. 실용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걸 또 배워야 되고 그걸 시간도 없고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그 손주 손녀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을 참고 손주 손녀에게 아이들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비밀번호 안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면 그 손주 손녀 요즘 MZ 세대들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은 없지만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 사랑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은 걔네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줄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손을 한번 손주 손녀들에게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?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MZ 세대의 공경심은 일부가 그렇다는 네, 점, 그렇습니다. 네, 저희 예,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누군가의 서투름을 악용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